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든 큰 성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오프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겁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면 예술이거든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토크쇼 진행하는 사람 기분이 이런 느낌이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되게 쟁쟁한 경쟁률을 뚫고 당첨되셨습니다. 그래서 되게 운 좋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한 1시간 반 정도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들을 가지고서 그 책을 다 갖고 오신 건가요? 끝나고 나서 저희 사인을 받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 책을 갖고 오신 분들이나 받으신 데 사인 받고 싶은 분들은 끝나고서 남으셔서 받으시면 되고요. 사실 저희가 처음 해보잖아요, 이런 거를.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것도 처음 해보고 이런 행사 준비도 처음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 큰 그림 연구소 제작사하고 저희 사무실에 김지현 과장이 되게 애써서 많이 오거나이즈를 하긴 했는데 많이 부족할 겁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200만 명대는 조금 더 나이스하게 불어갈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작진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스태프들이 지금 다 와 계신데 제가 이름을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기 좀 어렵고, 하여튼 전에 저희 제작진 사무실 제가 방문한 적이 있잖아요. 산업가 쇼핑센터 앞에 있는 그 사무실입니다. 그래서 되게 젊은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열심히 하고, 제가 사실은 그 유튜브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계기가 알쓸신잡 3에서 잘리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진짜 방송국 플랫폼 이런 거를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유튜브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을 하는데 그것도 편집권도 없잖아요. 특히 뭐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이 얘기를 꼭 나갔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건 또 편집돼서 안 나오고 그런 것들이 꽤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유튜브를 하면 좋겠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같이 일할 파트너를 찾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한 2년 가까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쭉 물색을 하다가 그 김지윤의 지식플레이라는 유튜브도 하시거든요. 이 큰 그림 연구소에서. 네, 월간 커넥트라는 그 3프로 TV의 김동환 씨하고 김지윤 박사하고 저하고 걔는 또 프로가 있었는데 그 프로를 하면서 알게 돼서 큰 그림 연구소를 소개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운 좋게 좋은 팀을 만나서 너무너무 손발이 잘 맞는데 저희 일단 이거부터 열까요? 네. 일단 여러분들이 오신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죠. 네. 저희가 이게 여러분들이 저도 이거 아직 안 열어봐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 사실 10만 실버 버튼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빨리 돼가지고 좀 경험이 없었는데 골드 버튼을 사실 내심 기다리긴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생각보다 되게 빨리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오프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진 않지만은 또 많은 100만 명 되는 많은 왓슨님들이 함께 만들어주신 거여서 의미 깊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여기 이렇게 까만색 스폰지가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편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 뭐라고 써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죠. 세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Congratulation은 아니고요. You did it.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one mission, one channel, and one more thing. 1 million subscribers.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네, 멋있네요. 그 다음에 congratulation이 써 있네요. 나중에 전문은 제가 사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번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닐 모한이라는 분이 보냈네요. 헤드 오브 유튜브라는데요. 이거 미국에 계신 분인가요? 본사에 계신 분. 그리고 나서는 지금 보시는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빼서
네. 뜨시죠? 네, 자랑스럽게 미국에서 만들었는데 셜록 현준은 한글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Presented to Sherlock Hyunjun for passing 1 million subscribers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든 그게 큰 성취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또 유튜브 한 사람들이 100만이 됐냐 안 됐냐로 또 나눠지거든요. 이게 또 100만과 150만은 그냥 그래요. 뭐 다 100만인데 뭐 그렇게 첫 자리가 중요한 거거든요. 99만과 100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골드 버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 수 있어서 되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행사는 끝났고요. 이제 가실 분들 가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50분 동안은 이제 먼저 보내주신 질문들과 또 현장에서의 질문들 이런 걸 좀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 질문으로 최승민 님이 주신 질문입니다. 어떤 분이신가요? 아, 네, 맨 앞에 앉아 계신 힙하신 분이. 영상 주제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가 궁금했어요. 갑자기 떠오르는 건지 어떤 걸 보시고 오 이거 좋아 보인다 이런 식인지 알고 싶어요. 저희가 주제 선정은요 절대 미리 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그러니까 제가 사실 유튜브를 하고 나서 제일 안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저희 건축 쪽은 저한테 설계를 의뢰하신 분들이 아, 교수님, 제가 일을 맡기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 프로젝트에 사실 시간이 있겠습니까? 왜냐면 보면, TV 보면 맨날 재방송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재방송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걸 지금 찍는 줄 아시고, 유튜브를 또 제가 시간을 엄청 뺏기는 줄 아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일하는 방식은 한 평균적으로 2, 3주에 한 번씩 모입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는 격주로 모이기로 했는데, 중간에 이렇게 여행 갔을 때 찍은 것들이 한번 2박 3일 여행 가면은 저희 뉴욕 편 보면은 2박 3일을 저희가 요 셋이서 갔거든요. 2박 3일 동안 한 6, 7편을 찍었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그러면 한 달 반 퉁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한 달 놀아도 되거든요. 그리고 2주에 한 번 모이면은 보통 저희는 간식 같은 걸 사가지고 가서 일요일 날 보통 오후 한 3시쯤에 모입니다. 그럼 저는 헤어 메이크업을 1시간 반 전쯤에 하고 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오늘 뭐 할지를 회의를 해요. 한 5분, 10분 이게 담소를 나누다가 오늘 뭐 합시다 하고 나서 한 3편 정도 찍으신다고 보면 됩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메이크업 할 때 오늘 무슨 얘기 할지를 좀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오늘 책도 좀 몇 개 썼고 신문에 컬럼도 많이 쓰니까 뭐 컬럼 한 2-3개 묶으면 한 편 정도 되니까 별로 그 중에서 골라서 하면 되는 거니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는 제가 이 제작진하고 의논을 하면서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젊은 친구들이어가지고 조회수 나오는 법을 알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오사카 갔을 때 마츠다상이랑 만나는 거 그것도 사실 우리 큰 그림에서 기획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났을 때 나는 사실 건축 얘기가 더 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짱구집 도면에 대해서 얘기하자고 그래가지고 그때 막 술 마시고서 막 이걸 왜 해? 막 이러면서 우리 둘 다 막 비웃었는데 그게 조회수 100만 넘었어요. 뭐가 사람들을 클릭하게 하는지 제작사에서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한 5분, 10분 얘기를 나누고요. 어떤 때는 그때 나온 아이디어가 당장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아직 공개는 안 됐지만은 세계에서 가장 최악의 건축물 이런 거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PPT를 준비해 갖고 오셔야 되니까 그거는 그런 걸 합시다 하고 나면은 PPT 준비해 갖고 오면은 제가 이제 커피 마시면서 받아가지고 그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한 3시간 정도 찍습니다. 저희가 모이면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보다 준비 시간이 좀 별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일을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원고 쓰고 뭐 미리 리허설하고 이랬다가는 저는 이 일을 한 6개월 하고서 뻗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즐기면서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손혜민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지금 오셨죠? 네. 중간에 앉아 계신. 일을 하다 보면 밤을 새거나 새벽에 자는데 업무가 많을 때 수면은 어떻게 관리하셨나요? 아, 이거는 참, 이게 또 직급에 따라 다릅니다. 저도 전연차 때, 뭐 신입사원이나 아니면 그보다 더 젊었던 대학원 시절, 뭐 학생 때, 이럴 때는 죽지 않을 정도로만 잤던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건축학생들이 맨날 미국에서 랭킹이 있었어요.
어느 과 전공이 제일 잠을 적게 자느냐 쫙 랭킹이 있는데 제일 아마 꼴찌가 인류학과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일 잠을 많이 자는 게 인류학과 이런 애들이었고 두 번째로 잠을 적게 자는 게 의과대 학생이었어요. 1위가 건축학과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건축학과는 잠거의 투쟁이에요. 사실 근데 의대 학생보다는 우리가 어렵지는 않아요. 의과대 학생은 뭘 외우면서 밤새잖아요. 우리는 뭘 만들면서 밤새거든요. 그리거나. 그러니까 되게 즐거우면서 밤새요. 그리고 밤샐 때에도 옆에 영화도 틀어놓고 음악도 듣고 잠은 진짜 적게 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잠깐 기절했다 깨야 된다는 정도의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직급이 올라가면은 되게 많은 의사결정,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에는 맑은 정신이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직원도 한 분 와 계신데 인간은 왜 이렇게 놀지? 왜 이렇게 나는 맨날 바쁜데?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저희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일거리를 딱 갖고 와야 되잖아요. 뭔가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대표였을 때와 팀장이었을 때와 프로젝트 매니저였을 때, 과장이었을 때 대리였을 때, 신입사원이었을 때, 대학원이었을 때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는 가급적이면은 최소한 잠을 7시간 정도는 자려고 해요. 자기한테 맞는 수면 시간이 있는데 저는 7시간 잤을 때가 제일 머리가 맑은 것 같아요. 다음은 심재민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대를 경험해본 유현준 교수님이 지금의 20대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이야기들을 만들어 나가면 좋을지 이거는 사실 참 각각의 세대마다 맡은 역할이 조금씩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아버지 세대 20대에는 그냥 닥치고 일해야 되는 시절이었고 저의 20대는 또 뭔가 좀 다른 역할이 있었던 것 같고 사람마다 저보다 몇 년 선배들은 한 대학생 중에 일부는 민주화 운동을 막 엄청 데모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공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 축에 속했던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역할들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의 20대의 고민은 사실은 제가 잘 몰라요. 알 수가 없죠. 신발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아들이 20대가 둘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의 고민을 이제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조금 막막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경쟁이 너무 치열해졌기 때문에 학생들의 숫자는 줄어들었지만은 경쟁은 치열해지고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의 퍼센테이지가 2%밖에 안 되고 그 얘기는 뭐냐면 세상이 별로 많이 안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경제 성장이 10%씩 바뀌던 때에는 뭐 엄청나게 변화가 있으니까 그 10%에 어디 틈을 잡으면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시절이고 2%는 변동폭이 좁으니까 그 기회를 잡기가 거의 5분의 1로 더 어려워졌다고 혹은 그 이상으로 어려워졌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면 좋을지는 글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본인의 시각을 만드는 데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들었던 것 중에서 되게 감명 깊었던 거는 그 인터넷에 도는 짤인데 어떤 소녀가 워렌 버핏한테 질문을 합니다. 딱 하나만 찍어달라. 어떤 기업에 자기가 투자하면 좋겠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워렌 버핏 투자의 규제가 너한테 투자해라. 그러니까 너가 뭘 하든지 간에 너가 선택한 직업의 최고가 되려고 해라. 그러면은 그 일을 통해서 돈을 벌 생각해야지 어디다가 투자해가지고 돈 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되게 감명받았다고 어디 가서 얘기를 했더니 저보고 꼰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당신 세대 얘기지. 근데 저는 그거는 근데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보면은 뭐 투자를 하려면 시드머니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뭐 부모님한테 물려받으면 좋겠지만은 그게 안 되면 일단 자기가 능력을 키워서 모은 다음에 그건 김동완 프로, 그 3프로 TV 하시는 분도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후배들한테 1억인가 3억인가 뭐 5천만 원인가 하여튼 뭐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 시드머니는 반드시 네가 하는 일을 통해서 만들어라. 그 다음에 투자를 할 생각을 해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의 역량을 키워서 근데 그게 되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사실은 건축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돈을 벌기 시작한 거가 40대 후반이에요. 한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거의 한 20살, 20살 때부터 시작하면은 거의 한 30년 가까이를 될지 안 될지 모르는 투자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되게 불안하죠. 20대에는 한마디로 저는 표현한다면 불안의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불안한 거에 베팅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20대면 끝날 줄 알았는데 30대까지도 베팅을 해야 되고 40대에도 해야 되고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80대를 겨냥해서 살았던 세대니까 50쯤에 성공했을지 모르지만은 100세 시대면은 70대에 성공할 수도 있겠죠. 언제가 그게 더 당겨질지 밀릴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째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거를 위해서 나만의 시각을 가지려고 되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건축책을 안 읽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사람의 시각을 그대로 제가 배우는 거 그걸 인용하는 거는 저는 싫어했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생각하는 거가 어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가 중에 유명한 사람이 뭐 피터 아이젠만이라는 사람이 있다. 피터 아이젠만이라는 사람의 책을 안 읽습니다. 저는. 그 인간이 읽을 법한 해치주의 철학책을 읽던지 아니면 그 사람이 봤을 뭐 다른 걸 보죠. 컴퓨터를 보든지. 왜냐하면은 제가 아이젠만의 책을 읽는 순간 그 사람 아류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공부했을 더 원전 쪽에 가까운 걸 읽고 그걸 내 걸로 소화해서 만들고 그럼 그거를 꾸준하게 여러 개의 경험과 지식들을 쌓아가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구심점이 필요해요. 그 구심점을 저는 건축 디자인이라는 걸로 삼은 거죠. 그래서 그 건축 디자인이라는 구심점에다가 모든 제가 읽는 책들, 보는 영화, 여행하는 거,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다 거기다 적용을 합니다. 그 이유는 어쨌든 저희는 건축설계는 답이 없기 때문에 이게 교수님한테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세모나게 설계를 했는지 그걸 제대로 설명하기 위한 일종의 썰을 풀기 위한 자료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근데 그거를 한 25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되게 단단한 프리즘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모든 외부에서의 것이 들어오면은 다 그 외부의 사건들을 나의 프리즘을 통해서 스펙트럼을 이렇게 분할시켜서 알려줘요.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관점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런 프리즘을 만드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게 20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저는 20대에 들인 노력이 30대 초반에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40대 후반? 저의 경험으로는 그런데 물론 내가 아이돌 지망생이면은 20대 초반에 나오겠죠, 성과가. 근데 이게 분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죠. 하지만 그거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시는 시기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손 제일 빨리 든 사람을 하게 되네요. 저희 파란색 이 어떤 점이 가장 중요했다라고 느끼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게 이제 자녀나 뭐 다른 사람이나 다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좀 이해하려고 하는 거가 제일 필요하겠죠. 근데 사실 인간이 제일 안 되는 게 그거고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자녀를 키우면서 별로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뭔가 보니까 자녀에 대해서 바라는 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 보니까 자녀의 인생보다 제 인생에 더 관심이 많아서 진짜 엄청 이기적인 인간이에요, 저는 진짜.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결혼해서 애까지 낳는가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우리 애가 어떤 애로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내 건물이 어떻으면 좋을까? 이 디자인이 어떻게 돼야 되지? 이 생각이 더 많았던 것 같고 왜냐면 나를 표현하는 방식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녀가 더 많겠지만은 저는 창작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음악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만드는 곡일 거예요. 뭐 아니면 뭐 기업 하시는 분은 자기가 운영하는 기업, 자기가 만든 창업한 기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거에 더 관심이 많겠죠.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모든 인간관계의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집착을 하면은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안 하려고 너무 집착을 하고 너무 우리의 인생이 하나로 엮여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게 자녀를 키울 때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식들이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다음은 신하균님. 유튜브를 시작하시고 나서 만난 사람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시다면 어떤 분인지 궁금합니다. 아, 이거 참 어렵네요. 네. 기억에 남는 분. 두 분이 저는 기억에 남아요. 한 분은 휘용이라는 분이에요. 아시죠? 그분이 그 마인크래프트 하시는 분인데 그 청년 진짜 훌륭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저녁 시간에 퇴근해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마인크래프트로 건물 짓는 것들을. 근데 되게 제가 볼 때는 건축적인 재능도 뛰어나시고 그리고 이미 이제 그 자기의 서바이벌 모드의 마인크래프트는 일각을 이루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 되게 진짜 열악한 환경에서 자기의 길을 개척한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감동을 먹었고 그리고 또 한 분은 마츠다 상이에요. 그래서 진짜 그분은 마성의 매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뭐가 대단하냐면 저 술을 잘 못 먹거든요. 처음에 우리는 술 안 마시거든요. 얼굴이 너무 빨개져가지고 이게 촬영이 안 되니까 술 좀 안 먹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 수트 딱 입고서 그 저음의 목소리로 쫙 얘기를 하는데 술이 들어가 그냥. 그래서 한 30분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랑 친해지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들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해지고 싶다라고 하는 그거의 가장 핵심적인 게 두 가지, 아니,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배려심. 상대방을 그 일본인 특유의 매너인 것 같아요. 진짜 내가 한국말로 누구랑 얘기를 나눠본 사람 중에 그렇게 배려심이 뛰어난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되게 거기에 뭔가 이렇게 사람이 마음을 열게 되고, 두 번째는 외모인 것 같아요. 이렇게 호감이 없는 생긴 거. 세 번째는 외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확실히 중요하다. 이게 참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말하는 외모가 잘생겼다를 떠나서 호감을 주는 외모 있잖아요. 항상 웃고 다른 사람 얘기를 잘 들어주고, 남자는 약간 중저음의 목소리가 확실히 먹어주는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볼 때 되게 하여튼 기억에 남습니다. 질문 안 하겠습니다. 네. 질문 받으셨으니까. 네. 제가 오늘 마이크를 안 잡고 가면 네. 그래서 올 것 같아서 네. 왜요? 나 7시 출발해서 왔거든요. 와, 너무 감동이네요. 네. 저는 교수님이 제일 지금 팔고 싶습니다. 공익 드리려고요. 네. 싹 팔아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네. 금속주 교수님께 집을 지어달라고 지을 대로 살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가 되게 훈훈하네요. 네. 여러분들 다 건축주 되세요. 네, 그러면은 마지막 행사 중에 하나인 단체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앉아 계시고. 하나, 둘, 셋. 다 안 나오는데? 이거 좀 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네, 이쪽도. 인스타에 올려드릴 테니까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함이 네. 이거를 아까 오셔가지고 사람들이 찍으신 거예요? 여기 앉아서? 아유, 세트 만드시느라 고생하셨네. 전주에서 오신 분도 있네요. 아유, 감사하네요. 네. 이렇게 오늘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사실 셜록 편준이라는 이 새롭게 유튜브 IP를 만들면서 여러분들 왓슨님들이 안 계셨다면 이렇게까지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은 못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되게 든든한 지원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동료기도 하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오늘 또 다른 때보다도 훨씬 더 제가 솔직하게 답변 드리려고 했던 것 같고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되게 기쁜 시간이었고 나중에 혹시 200만이 된다면 그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